2024년 3월 23일 9급 공무원 영어. 먼저 어휘 문제부터 볼까요? 어휘 문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독해 문제인가요? 어휘 문제인가요? 보면은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이거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독해입니까? 어휘입니까? 이거는 구별이 안 되죠. 또 하나,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입니까? 독해 문제입니까? 이건 어휘 문제죠. 이걸 알면 바로 맞힐 수 있으니까요. 3번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은요. 이것도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5번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기 있는 어휘의 수준을 보자고요. 우리 하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내가 영어 강사들 얘기하는데 내가 만든 단어장에 이 단어들이 다 나왔다. 뭐 1페이지 뭐 10페이지 뭐에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장을 선택하실 겁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별됩니다. 여기는 단어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단어 수준이 독해할 때 자주 볼 수 없는 단어, 그런 단어라면 단어장을 활용하는 게 좋지만 독해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어라면 단어장은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 쌓여있는 단어장도 많잖아요. 우리가 왜 단어장을 자꾸 손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단어장이 갖고 있는 착시예요. 자,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5천 단어라고 써 있어요. 책이란 것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 5천 단어를 암기하면 내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겠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이건 어떤 거와 똑같냐면 자, 저게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가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중간에 돌아오는 게 현명한 짓이죠. 단어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단어장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읽지 않은,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보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단어장을 산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산을 보면서 히말라야 산의 정상이 눈에 보이니까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이 단어장은 그러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암기할 거예요. 말리잖아요.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99.9%예요. 단어 암기라는 건 왜 실패할까요? 이것은 고통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본 남자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이등병 때 시키는 게 뭐였을까요? 지금 모르겠어. 우리 때는 먼저 우리의 상관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이름 암기하는 게 말이 그렇지 40명 넘어가면 이것도 고문입니다. 월구가 며칠 이등병 누구, 상병 누구. 그리고 군가를 암기시켜요. 이 암기하는 게 암기를 못하면 저녁에 불러서 좋지 못한 행위들을 합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구타도 있었고 옛날에는 월차도 있었겠죠. 그러면 왜 이름이나 관등성명과 군가를 이등병 때 암기시켰을까? 그게 바로 고통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군기를 잡는 아주 못된 버릇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부에서 관등성명 암기시키지 마라 할 정도로 그런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암기는 우리의 뇌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준 높은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 스스로를 가혹행위하는 걸 나는 좋아해야만 하세요. 군에서의 가혹행위의 첫 번째가 바로 관등성명 암기와 군가 암기였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도 전문으로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혹행위였어요.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암기라는 걸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우리 뇌는 암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을 때 썩은 음식 싫어하죠. 근데 그걸 억지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드세요. 가혹행위를 좋아하신다면. 그래서 단어장을 들면서 9급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어장 볼 필요 없습니다. 독해에도 충분히 나오는 수준의 어휘들이에요. 대학 편입 같은 경우는 독해에서 잘 볼 수 없는 어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휘장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해서 암기해 놔야 돼요. 그러나 공무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단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독해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어들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어장은 필요 없다예요. 자, 장사꾼처럼 강사들이 여러분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호국으로 살아왔어요.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장은 뭐라고요? 아무도 누구나 사고 있지만 누구나 보지 않는 책. 자, 이거 해석을 해봐야겠죠. obviously 명백히 어떠한 측면의 language art, 아트 스킬이죠. 어떠한 언어의 기술도 혼자 서 있지 않다. 학습할 때나 가르칠 때나 어느 거든 간에. 자,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리고 글자를 보기,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해를 그려놓고 이건 sun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representing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라고요?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다. 각자가 아니다. distinct, 구별된다. distort, 왜곡됐다. inter, 서로 관련되어 있다. 3번 되는 거죠. 이거는 conceal, 숨기다. 이 단어 알면 바로 나오죠. 2번. 단어장 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3번 appease, 달래다 뜻이죠. soothe, 달래다. 카운트, 반박하다. enlight, 계몽하다. assimilate, 유사하게, 동조시키다. play down, down이 뭐죠? 밑으로 까는 겁니다. play를 down play해요. 뭐예요? 경시하는 거죠. 자, 그 센터의 official, 공무원들은 그 문제를 경시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거라고. 스타트업, 처음 시작할 때 시동할 때 그런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했다. 뭐야? 경시하다. discern, 구별하다. self, 만족시키다. dis, 불만족시키다. underline, 밑줄을 긋는다. 강조한다죠. under, 밑으로 estimate, 평가하다. 자, head, got. 이 단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독해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got 하면 우리가 내장인데요. 야, 배심이 두둑하다라는 얘기하죠. 비유법이에요. 항상 영어든 우리말든 모든 언어는 비유가 거의 절반을 할 정도로 다 비유법 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 제 머리가 있어. 그럼 진짜 머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머리가 없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니죠? 머리가 있다는 것은 뭐죠?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헤드 갓 하면 내장이 있다는 얘기는 배심이 두둑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심이 두둑한 건 용기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4번 되는 거죠. 어법 문제 가볼까요?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100% 해석해야 됩니다. Despite belief, 믿음, the quality of older houses, 오래된 집들의 질이 더 뛰어나다. 근대 집의 뭐보다? 퀄리티보다. 퀄리티잖아. 도우즈 복수고 단수고 2번인 거죠. 해석해야겠죠, 여러분? 예, 문법도 해석입니다. 자, 이 문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해야겠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오케이, 있습니다. 그 문맥상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답 이거여서. 왜 그럴까요? 해석해야겠죠. They are not interested in reading poetry. 시를 읽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긍정이에요. Less more, 더 하지 뭐. 여전히 still. 자, more는 더고요. less는 반대로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still 뭐죠? 여전히예요. 그러면 그대로 뜻을 살려보세요. 그들은 시 읽는 거에 관심이 없어. 아, writing은 여전히 더 말할 것도 없어. 더 less는 less지 more는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어. still less가 돼야 돼요. still 뭐 언제 쓸까요? not을 뺐을 때. 그들은 시를 읽는 걸 관심이 있다. still more. 아, 이건 더 적지 않아. writing에 있어서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아. 이런 개념이니까 writing은 말할 것도 없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긍정일 때 이렇게 되죠. 애우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볼까요? 이런 문제 같은 거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거의 한글 읽을 필요 없고 이거 자체를 보시면 돼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We are glad. 물론 이게 답이 안 나왔을 때 볼 필요가 있나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We are glad the number of applications is increasing. 자, 우리는 기쁘다. 지원자 수가 증가해서. 이게 맞죠? 틀리지 않았어요? 자, I received the last email from him 2 years ago. 2년 전에 내가 뭘 받았다?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이메일을 받았다. 2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전. 과거에. 근데 왜 현재 완료였습니까? 빼야죠. 그쵸? 틀렸고요. 자, I bed with he slept. 그가 잠자는 침대. 잠을 어디서 자요? 침대 위에서 자잖아요.
그건 on이 들어가야죠. on이. 아니 여기 위에 on.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여기 들면 간에 on reach를 쓰든 아니면 he slept on을 쓰든 간에 하여튼 침대 위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on이 들어가야 돼요. 예, they exchange new year greeting. 자, 새해 인사를 교환했다죠. 서로 교환했다. 서로에게 교환하는 거죠. to. exchange는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형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exchange to 서로에게 이것을 교환했다. 이러면 되겠죠. 주제, 제목, 요지, 독해 할 때 꼭 이런 얘기하죠. 앞부분이 두 가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읽으면 답 못 고르나? 두 가지씩도 맞고요. 양과식도 맞고요. 앞을 읽어도 답이 나오고요. 뒤에 읽어도 답이 나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그런 과감함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읽어 나가야 될 거예요. 결국은 독해 속도가 관건이에요. 독해는. 독해 속도를 올릴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강사가 독해 속도 올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엔 앞만 읽어 아니면 뒤만 읽어 이렇게 편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지만 그거는 뭐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독해 속도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It seems incredible that one man could be responsible for opening our entire culture, but until British archaeologist Arthur Evans successfully excavated the ruins of the palace Knossos on the island Crete, the great Minoan culture and the Mediterranean was more legend than fact. 자, 믿을 수 없어 보여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뭐를? 눈을 뜨게. 전체 문화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이반이 성공적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excavate. 그 폐허에서 크노스라는 그 성의 폐허에서 excavate. 발굴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미노원 문화, 미노스 문화겠죠. 미노스 문화가 지중해 미노스 문화가 더 레전드, 팩트라기보다는 레전드였어요. 전설에 가까웠는데, 근데 뭐했다고? 발굴했다고. 이 얘기죠. Indeed, its most famed resident was a creature of mythology. 사실상 가장 유명한 거기에 거주자로는 신화에 나오는 생물체였어요. 얘는 half man, half bull, 반인, 반 황소의 그렇죠? 미노타워, 미노타워라고 하죠. 미노타워였어요. said to have lived, 뭐에 살았다고 합니까? Under palace mythology, king 마이너스, 이 킹 마이너스의 미노스라고 불린 마이너스의 신하의 성 밑에 살았고, 그러나 as 이반이 프로 입증한 것은 이 레엄, 이 영역이 신하가 아니더라. 끝난 거지. 이러면 이제 실제 있었구나. 이쯤 되면 확신이 오거든요. 거의. 그러면서 1년의 엑스커베이션, 그런 발굴에서 초기 21세기 초기에 이반을 발견한 것은 바로 아티피셜, 인공물의 트로브, 매장물을 미노원 시대 그 매장물을 찾았다는 거죠. 이쯤은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킹 마이너스의 성공적인 엑스케베이션이 아니라, 그리고 인공물에 대한 애프리시에이션, 진가를 알아보거나 감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웅장함이 아니라 미노원 컬처를 현실 세계에 가져왔다라는 발굴에 가는 이야기죠. 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발굴에 가는 이야기란 건 100% 맞지만, 우리가 다 읽기 전에 이것만 딱 보고 나서 답을 고르기에는 그렇게 과감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읽다 보면은 그걸 찾아서 답을 고르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읽어줘야 답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휘 문제에서 쓸데없이 단어장 사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라. 단어장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샀지만 가장 많이 보이지 않는 책이다. 고문할 수 있는 자신을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법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선은 해석이 관건이다.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은 어법 문제 건들지도 마라. 그럼 결국 해석이 관건이에요. 다 관건입니다.
그리고 주제, 요지, 제목 이런 데에서는 편법을 이용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에 틀릴 거니까.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고 그럴 겁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빨에 운빨에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 내가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결국은 속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생님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네.